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내년 R&D 예산 방향으로 인공지능과 바이오 그리고 양자에 본격적으로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R&D 연구비 집행 세부 내역을 공개해 투명한 예산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한 가운데 연구자들이 과감히 연구할 수 있도록 혁신 도전형 R&D 과제를 발굴해 평가 등급을 폐지하고 예타 조사를 간소화하는 등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는데요. 정부는 AI와 바이오 그리고 양자 쪽으로 예산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먼저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민관 간의 정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서 역량을 총결집하되 차세대 AI 반도체, 국산 반도체 기반 K-클라우드 같이 미래 AI 서비스의 필수적인 기반 기술은 국가가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고요. 정부는 실패 위험 부담이 있지만 성공했을 때 국가적인 기술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선도 그리고 도전적인 R&D에 대해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 투자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최고에 도전하는 투자에 적합한 시스템으로 고도화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까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단독 보도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2년여 건에 걸친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 전역의 도로 복구에 한국의 중견기업이 만든 친환경 아스콘이 깔리게 됩니다. 지금 전쟁 종식에 대비해 당장 긴급 복구 수요가 커진 도로망 구축에 나선 우크라이나 정부가 한국 1위 아스콘 제조업체 SG와 손을 잡았는데요. SG는 이달 초에 우크라이나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현지 최대 철강 회사인 매트 인베스트 그룹과 함께 향후 10년간 4,200만 톤 규모의 철강 슬래그를 무상 공급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스콘 매출로 환산했을 때 총 4조 원 규모고요. 경부고속도로를 7차례에 걸쳐 포장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남부 미콜라이우를 비롯해서 현재 아스콘 공장 3곳에서 4곳을 인수하고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에코스틸 아스콘을 만들어서 도로 포장에 나설 계획인데요. 네, 이렇게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모멘텀이 불거지자 어제 시간외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SG는 물론이고요. SY, 데모, 현대, 에버다임, 삼부토건, SY 스틸텍도 있었고요. 이 가운데 몇 종목의 경우에는 시간의 상한가까지 도달을 했기 때문에 오늘장 테마 쪽으로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테마들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앞서서 시티 오브 런던과 미국의 화이트박스 어드바이저스, 한국의 안다 자산운용 등 5개 행동주의 펀드들이 최근 주주 제안에서 삼성물산 보통주 한 주당 4,500원의 현금 배당과 5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해달라고 삼성물산 측에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5개 행동주의 펀드 연합의 지분율은 1.46%인데요. 국민연금이 이 5개 행동주의 펀드가 삼성물산에 제안한 주주 제안이 과도하다면서 반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의 지분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7%가 넘어갔는데요. 이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는 어제 제4차 위원회를 열고 삼성물산과 대한항공,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KB 하나금융지주 같이 총 5곳의 주총 안건에 대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습니다. 이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정기주총 안건 가운데 주주 제안에 반대를 결정하고 자기 주식 취득의건에 대해서도 취득 규모가 과다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반대 의견을 냈는데요. 하지만 이익배당과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승인권은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더 부합하는 방안으로 이사회안에 찬성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정기주총 안건 중 하나인 조원태 사내이사 선임의 건은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 소홀을 이유로 반대하기로 했고요. 포스코홀딩스 정기주총 안건 가운데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보수 금액이 경영 성과에 비춰 과다하다고 판단해서 반대표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관련된 내용들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장 삼성물산 주가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개별 소식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1조 2,925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대금 납입이 완료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신규 상장 예정일은 오는 26일인데요. 앞서서 우리사주조합과 구주주 대상 청약 그리고 일반 공모 청약을 포함해 유상증자 청약률은 133.86%를 기록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OLED 사업 경쟁력과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신주 1억 4,218만 4,300주를 배성하는 유상증자를 진행했고요. 회사 측은 유상증자로 확보한
확보한 금액을 통해 중소형 OLED 사업 확대를 위한 시설 투자, OLED 전 사업 분야에서 생산과 운영 안정화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관련 종목 역시나 LG 디스플레이 한 번 더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5번째로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도 보실게요.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어제 73,800달러 선에 근접하게 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썼습니다. 이달 들어서 처음으로 7만 달러를 돌파한 뒤 연일 고점을 높여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어제 밤 정도에 이렇게 큰 폭으로 치솟았다가 지금은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한때 7만 달러 선을 하회하는 흐름들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이 근처에서 횡보하는 흐름들이 펼쳐지고 있고요. 이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과 비트코인 채굴량이 4년마다 절반씩 줄어드는 이른바 반감기에 대한 기대 요인들도 있고요. 이뿐 아니라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한 자금 유입이 있다는 그런 평가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경우에는 전환사채 5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규모만 18조 5천억 원입니다. 이런 부분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관련 종목들도 이에 따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종목들 확인해 봅니다. 위지트나 하나투자증권, 우리기술투자, T사이언티픽 대장주 종목으로서의 이 네 종목들 계속 순환매가 좀 나타나고 있는 양상인데요. 관련 종목들 비트코인 가격과 연동해서 살펴보시면서 투자 전략에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그동안 뻥튀기 공모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파도의 주주들이 회사와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파도의 상장과 공모가 산정 과정에 관여한 이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른 집단소송 소장과 이 소송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7월 파도의 IPO 주식 공모에 참여했다 가 주가 급락으로 손해를 본 주주들이 원고로 참여했습니다. 상장 당시 파도의 공모가는 3만 1,000원이었지만 지난해 3분기 실적을 발표하자마자 주가는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이후에 주가는 단 한 번도 공모가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한누리 측에서는 파도와 상장 주관사들은 공모 당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피고회사의 매출이 2023년도에 지속적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면서 근거 없이 부풀려진 예상 매출액과 예상 순이익을 토대로 주식 가치를 평가해 공모 가격을 액면가의 310배에 해당하는 3만 1,000원으로 결정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2005년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이 시행된 이후 IPO와 관련돼서 제기되는 최초의 케이스라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오늘장 파도의 주가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6가지 소식들 개장 전에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